네, 성북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화법과 작문 시험이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전날 밤에 직전 보강, 최종 정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틀렸다, 맞았다 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이 끝나면 적어도 내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 정도는 제가 스스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들으실 분들은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일단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문제풀이 요령, 서술형 예상 문제, 객관식 예상 문제. 아마 이게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설사 이미 지금 아마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나올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문제풀이 요령 첫 번째, 지문부터 읽지 않습니다. 아마 헌법과 작문 시험을 준비를 하신 분이라면 최소 이 지문을,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10번 이상은 읽어봤을 거예요. 내용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 써서 외웠어요. PSR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은 이미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변형을 하면 어쩔 거냐? 막 단마 표지 같은 거 추가해놓고 한 줄 같은 거 막 추가해놓고 그냥 삭제해놓고 이랬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거냐? 자, 이미 익숙한 지문이다. 여기까지 동의하지만 변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볼게요. 짜피 봐도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의 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기억하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한 줄을 바꿔놨다 하더라도 바뀌었네 하고 그걸 찝어내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거의 로봇. 그냥 확증 편향해버려요. 내가 알던 내용이겠지 이러면서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거를 그 50분 마킹 시간 제외한 뭐 40분 45분 이런 시간에 절대 그거를 보지 못해요. 절대 한 줄 바꾼 거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먼저 읽을 필요 없다. 무조건 문제부터 읽고 문제를 읽다가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이러면은 그때 지문으로 갈 것. 어느 정도 내가 전체적인 지문에 대한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런 내용, 가령 뭐 제가 1번 지문, 영산홍 지문 반점 얘기가 나왔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철쭉이랑 영산홍 반점 구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충 글의 구조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르면은 그 부분을 딱 가서 확인하면 돼. 1대1 대응시켜서 보면 됩니다. 제가 다른 수업할 때도 늘 얘기했지만 1대1 대응해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문부터 읽고 지문을 읽다가 지문부터 읽고래 말이 잘못해서 지문부터 읽지 말고 문제부터 읽다가 모르는 게 있네? 그러면 그 지문으로 가서 확인을 해본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혹은 지문이 변형돼 있네? 이런 식으로.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제일 낫기 때문에 굳이 뭐 지문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 무슨 수능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지문부터 읽지 말라는 거는 밑에 시간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2번 볼게요. 타임 어택. 심할 듯.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그대로 되시겠지만 지금 24문제다가 6문제. 그래서 총 30문제거든요. 45분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시간을. 왜냐하면 뭐 기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45분 내에 30문제 푸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 서술형이 6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손이 막 모터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라고 느긋하게 풀면 안 됩니다.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 뭐 열심히 공부하면은 느긋하게, 그죠? 급하게 풀다 실수하지 말고 느긋하게 풀자면서 느긋하게 푸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느긋하게 접근했다가는 뒤에 서술형을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또 서술형 못 파는 선생님이 못 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느긋하게 접근하지 말자. 타임 어택이 심할 것 같으니까 수능 문제 풀듯이 삭삭삭 빨리빨리 풀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잘 안 되는 서술형은 패스하고 하지만 거의 없을 때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제히 주저하지 말고 넘어가자. 왜? 여러분이 고민을 했다면 다른 애들도 다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면 적절히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고민되는 서술형을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 붙잡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간만 낭비해서 오히려 촉박해져서 객관식 실수하게 되고 다른 서술형도 못 쓰게 된다. 모르는 서술형이 있으면 그냥 서술형 번호만 서술형 답안지에 써놓고 별표 치고 패스. 시간 남았을 때 풀면 되잖아요. 하지만 거의 없을 듯. 왜냐하면 거의 제 예상을 빗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당황시킬 수 있을 만한 서술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술형이 안 되려면 진짜 황당한 걸 내든지 뭐 작년에 뭐 금호신화 이런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설사 답이 명확하지 않은 서술형들, 흔히 뭐 의견을 개진해라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단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막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없을 것 같다. 4번 봅시다. 정답 선지는 반드시 근거 자체 밑줄 그어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지문을 변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실수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글의 구조가 머릿속에 거의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
정답 선지는 내가 4번을 체크했다. 그 4번이 틀렸든 맞았든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샤프든 뭐든 샤프로. 그거 하는데 한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10초, 5초? 그걸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 틀려요. 그 밑줄을 긋는 과정에서 없잖아 이럴 수가 있거든. 그 밑줄을 긋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없네? 그럼 내가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정답으로 체크한 선지는 근거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여러분 머릿속에 글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면 꽤 쉽게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 선지는 반드시 근거를 찾아서 밑줄을 긋자. 일단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넘어갈 건데, 그냥 서술형 예상 문제 1번은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초고를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서술하라. 혹은 뭐 그런 겁니다. 애초에 그 문제 설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고를 하실 때 객관식 선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차감을 했는데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하나하나 찾아가진 않겠습니다, 귀찮게. 다 적어놨는데 이게 뭐 하나만 이슈로 들어볼까요? 44페이지 6번. 질문이 뭐예요? 가에 사용된 협상 전략. 이걸 보기를 안 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가장 좋아요. 내기가. 그래서 46번 여기 뭐라고 내겠어요? 그냥 가에 사용된 협상 전략에 대해 소술하라.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조정안을 제시하여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줄인다. 난 이미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외우세요. 이거 내일 학교 가면서 등교하면서 또 보고 이것만 외우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두 문제거든. 8문제. 8문제만 외우면 되잖아. 다 맞을 수 있는데, 그죠? 이것만 외우자라는 겁니다. 이게 최대 2문항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대. 4개 많아. 선생님들은 출제 근거를 대부분 다 교재에 두고 싶어 하세요. 욕을 안 먹거든,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번. 글을 구조화해두고 빈칸 채우기. 이것도 꽤 작년 기출에도 한번 나왔던 유형인데 나름대로 글을 구조화를 해놓습니다. 근데 활용하기 제일 좋은 게 뭘까? 수능특강 자료. 지금 선지에 활용하기 위한 문제 보기 중에서 글을 구조화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빈칸 뚫어놓고 다음에 들어갈 글을 써라. 근데 이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딸에 안 보고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혹은 살짝 눈팅을 하든지. 이것도 공부했다면 쉽다. 공부 안 하면 다 어려워. 공부했으면 쉽고 그렇죠. 3번. 자료 활용 방안 제시하기. 수특 문제 자료인데 이거는 수특 문제 자료일 수도 있고 혹은 추가 자료일 수도 있고 추가 자료. 얘는 추가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파른 쌤이나 뭐 임용 쌤 이런 분들이 다른 데서 자료를 퍼와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게 그나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안 되는 서술형들이겠지. 왜냐면 그 자료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 새로 나온.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라고. 패스하라고 패스. 왜냐면 그런 건 전부 시간이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되는 문제부터 빨리 하자. 왜냐면 이게 수능이라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요. 수능이라 그러면 뭐 긴 패러그래프를 쭉 이해한 상태에서 쭉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내신은 어차피 글 제대로 읽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머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자 마지막 객관식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오답 선지는 재탕할 것이다. 이게 선지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고퀄리티 선지 만드는 건 더 어렵고요. 수능 특강에 있는 선지들이 다 좋은 선지들이에요. 교사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만든 선지들이기 때문에 오답 선지를 굳이 다 버릴 이유가 없을 거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고 예고할 때도 수능 특강에는 객관식 문제 많이 변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답 선지를 분명히 재탕할 겁니다. 정답 선지를 재탕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잖아. 문제 내기 싫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답 선지를 아마 재탕을 해서 쓸 거고 정답 선지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오답 선지 하나를 맞게 고치고 정답 선지 하나를 틀리게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일 학교 갈 때 이상한 무슨 뭐 나무 아카데미 이런 데서 나온 정리 자료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그것을 수능 특강을 봅시다. 수능 특강 선지를 한 번만 더 읽어보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나처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봤던 학생들은 도움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두 번째, 추가 자료는 거의 그대로 줄 것 같다. 왜냐면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문제랑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나오는 거 보기에 있는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 활용 방안 얘기할 때 자료 A, 자료 B, 자료 C가 있으면은 정답 선지 1번에 쓴 게 자료 B밖에 없어. A랑 C는 그냥 장식용이에요. 그럼 이 장식용인 이 자료들을
새로운 선지를 만들 때 채용을 쓸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 자료를 갖고 올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추가 자료 갖고 오기 힘들죠. 그냥 그거 막 만들 수도 없고 함부로. 또 만들었다 틀리면 어떡할 거야. 또 욕먹고. 그러니까 추가 자료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추가 자료 중에서도 잉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개 추가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짜 엄청난 고난도 자료. 무슨 사회문화 시간도 아니고. 사회문화 다음 교시에 볼 거니까 다음 교시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추가될 것 같다. 또 매우 치사할 듯.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우 치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파랑 선생님이 작년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문학에서 변별이 안 됐던 100점짜리 수두룩하게 나왔던.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고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사단을 내진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2단위 변수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옥의 눈치 게임인 거죠. 2단위니까 애들이 다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나도 공부를 안 할 거냐? 그리고 다른 과목을 보충할 거냐? 혹은 나라도 열심히 할 거냐? 대부분 학생들이 열심히 안 했어요, 화작을.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변별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매우 치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치사하게 되는 건 되게 쉽거든. 가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산물 생산자인데 소비자의 만족도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든지 혹은 뭐 집묘수가 수능특강 문제가 다 그랬잖아요. 집묘수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는데 뭐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치사하고 미묘하게 미묘하게 바꿀 것 같아요. 진짜 치사하게 바꿀 수도 있어. 진짜 뭐 숫자 장난은 안 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41%는 42% 뭐 그런 건 안 아시겠죠. 어쨌든 매우 치사할 것 같기 때문에 매일 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확신을 가지지 마세요. 분명히 틀립니다. 특히 모두고르시오를 많이 낼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그게 솔직히 말해서 좀 교사의 윤리에 좀 어긋나요. 제가 봤을 때는 모두고르시오 내는 게.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낼 것 같냐면은 이게 요령인데 하나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니은 디귿, 3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있어. 내가 이거를 골랐어. 그럼 뭘 살펴봐야 될까? 이거랑 이거는 아닐지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차이로 나의 생각과 하나 차이로 달라지는 정답들의 함정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거 꽤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마지막 없는 내용이 나오면 슬쩍 봐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내가 지문 읽지 말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뭐 변형을 한다는 게 솔직히 뭐 어떤 기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변형한다는 게 뭐 어떻게 변형한다는 건지. 솔직히 뭐 변형하려면 뭐 글을 완전히 새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 내신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보 만들어요. 그렇잖아. 내신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나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작년 문학 그거 모두고르쇼로 어렵게 나왔을 때 문학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5등급 나왔어요. 왜? 너무 지나치게 내신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게 수능 실력이랑 수렴해버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또 그걸 모르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진짜 마음만 먹으면 뭐 하지 불안증 이런 거를 뭐 복잡하게 비문학처럼 꽈서 내면 아무도 못 풀지.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진짜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램수면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뭐 수면, 램수면, 비램수면 그거 수면장애 지문에서 수면장애 유형 하나 더 추가하고 물어본다든지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뭐. 추가 자료, 뭐 변형이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없는 내용이 나오면 슬쩍 보자 이런 겁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2단이니까 뭐 솔직히 뭐 망하면 어때요? 뭐 그냥 망하는 거지. 여러분 각자 뭐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뭐 언어와 매체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예측한 내용이 맞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